가 있는 동안 신고가 나와서 좋았습니다. 나는 근데 루타트님 보면은 이노션 생각나더라. 루타트님 그러잖아요 이거. 이노션한 거 내가 그때 이거 사신 분들 있나? 제일 뒤에 올라가죠. 이노션 얘기하면서 제일 기획도 좋다 그랬거든 이거를. 와, 어제 제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 4시에 제가 사무실에서 왔거든요. 집으로 딱 올 때 어제 사무실에 새벽 4시까지 있었어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에 4시까지 업무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그냥 계속 집에 있다가 아까 또 업무 있어가지고 잠깐 뭐 볼 일 있어가지고 또 나갔다 왔거든요. 이노션은 다 정리했죠. 근데 내가 사무실에서 어제 확신이 생긴 거야. 또 그 아이디어가 딱 나온 거야. 그게 사무실에서 나 저 혼자 있었어요. 사무실에 혼자 있었는데 딱 그 아이디어가 새벽 한 2시 넘어서 번뜩 하는 거야. 막 이제 흥분이 돼. 이제 그 아이디어,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니까 3, 4년 뒤를 예측하는 그 아이디어가 딱 터진 거야. 거기 딱 보다가 내가 레포트 딱 읽고 하다가 그거 한번 보자고. 그거 네. 확신이 들었어. 예,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담쟁이님이 이거 수익 내신 거예요. 대한전선 이거. 여러분들 이거 확인되셨어요? 확인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거 담쟁이님이 내 공개방송 듣고 바로 대한전선을 사셨어. 바로 그냥. 겸손한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특징이 뭐예요? 생각하는 즉시 행동이잖아. 그렇잖아. 뭐 뜸들이는 거 없잖아. 우리는 그냥 맞다 싶으면 고잖아. 그냥 뭘 생각을 해. 그냥 잠깐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 잠깐은 30분을 넘기지 않아 사실. 진짜 30분. 예전에 레인저님이 내 VIP 그 가입할 때도 처음에 그러셨어. 저 가입하겠습니다. 조만간 들어오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조만간 들어오시겠습니다 말하신 분들이 90% 이상은 다 들어오세요. 근데 레인저님이 바로 들어와가지고 또 이것저것 좋은 종목 사고 또 수익 내고 겁나 수익 잘 났어. 그때 잘 나고 뭐 막 하고 하다가 이제 좀 승승장구 하다가 우리가 폭락을 맞았지. 마트님은 VIP 가입 하시고 난 뒤에 한 3달 11월 달에 가입하셨나? 12, 1, 2, 3 4달, 약 4달 만에 3달 넘은 시점에서 폭락 맞았어. 예, 들어보니까 회원분들마다 에피소드가 있더라고. 이번에 마트님 제가 만나고 왔잖아요. 마트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가입하자마자는 아니고 한 3달 있다가 폭락 맞았다고. 주도님 안녕하세요. 그 주식이 진짜 한 치 앞도 몰라요. 그 어떻게 세상이 급변하고 어떤 상황이 올지 이렇게 편안하다가도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이제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고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이또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루타트님, 네, 루타트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지웅님은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시는데. 오늘, 전목 상담 시간 하고요. 뭐 코멘트 할 건 없습니다. 오늘 뭐 장도 좋았는데 오늘 장 좋았잖아요. 오늘 뭐 다 썩썩했나 오늘? 오늘 장 괜찮던데. 제가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있을 때 그게 딱 생각이 나. 이걸 한번 보자고. 이거를
조던님, 썬님 안녕하세요. 딱 보면 지금 이게 지금 5달간 약간 좀 박스를 치고 있잖아요. 여기서 결론은 이거 넘어가고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식 가격에서 10배 올라가는 종목들이 앞으로 좀 꽤 나올 겁니다. 나 이것만 얘기할게요.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상황에서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내가 그거에 대한 근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게. 10배는 대형주 중에서도 10배가 나와요. 제가 볼 때는 대형주 중에서도 내가 나올 수 있다고 봐. 대형주에서도. 물론 좀 시간이, 항상 우리는 시간이 걸리지. 우리는 가치 투자자니까. 지금 우리 이미 산 종목들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이걸 보면서, 근데 우리가 꼭 10배를 먹을 필요가 있나? 난 그 생각도 해. 제가 주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먹어본 게 3300%거든요. 33배.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뭐 100%, 200%는 뭐 그냥 찍잖아, 사실. 뭐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10년을 보유해가지고 10배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1년에 2배씩 먹을 것인가, 1년에 2배 먹을 거를 30%씩 3번 먹을 것인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자면은 뭐가 정답인지는 사실 뭐가 정답일 필요는 없어요. 그 상황에서. 큐님 안녕하세요. 자기 다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인데, 지금 미국에 1980년부터 사실 401k가 생겨났잖아요. 국민들의 월급을 주식으로 전환해주고 대신 정부에서 투자해주고 하는 그 제도. 월급의 10%를 강제로 나라에서 떼가지고 그걸로 국민들의 그 주식을 사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연기금에서 그걸 하는 역할이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이제 시작이 된다고 봐요. 이미 업계에서는 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250조 원 정도 돼요. 거기에 IRP라든지 그 다음에 뭐 TDF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이 전환할 수 있는 뭐 DC, DB형,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이걸 선택할 수 있는, 퇴직금 30년 해봐야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나옵니다. 시중에 퇴직연금이 250조가 은행에만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시중에 광해통화라고, 그것까지 하면은 1000조거든요. 한 1000조가 우리 시장에서 지금 돈이 떠돌고 있어요. 어떻게 가지를 못하고. 자,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은 이제는 투자의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3, 4년 전만 하더라도,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주식으로 돈 좀 버신 분들은 뭐 조그마한 아파트 뭐 최소 부산, 인천, 어디 뭐 그쪽 경기도 파주 뭐 이런 거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그쪽에 사고 싶으면 사라 그랬어요. 사고 싶으면. 지금은요, 아니야, 여러분들. 그 부동산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가상화폐 자금들도, 그 이제 옵션 조그만한 건데, 가상화폐 자금들도 주식으로 들어와요. 제가 흡사 지금의 상황을 2004, 5, 6, 7년도 그 대세 상승 시기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최근에 작년 3월달에 1400포인트를 찍었죠. 1439를 찍었고, 여기에 892포인트를 찍었거든요. 2008년도 당시에 892포인트를 찍고, 그대로 2000포인트가 이제 올라갔어요. 여기서 2000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세 상승 기간에는 이때 저는 2003년도 이때 저점을 기준으로 한 500포인트 잡고 500포인트가 2000포인트를 갔다는 겁니다. 이때와 이때 주가 수익 비율 퍼라든지 지금의 퍼는 다릅니다. 가치도 달라요. 상품의 가치, 원자재 가격도 다르고 지금 모든 물건들이 다 올라갔어요. 안 올라간 거 없어요. 안 올라간 거는 경성 VIP 가입비가 안 올라갔지. 다 올라갔어. 다 올라가. 자동차, 집값, 옷, 먹는 거 안 올라간 게 없다는 거야. 자, 그 상황에서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올라가는 저 시점 2003, 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주가 지수가 4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4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4배가 올라가느냐, 그런 어떤 멍청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 좀 덜 떨어진 그런 논리가 아니라요. 여기 코스닥이든 코스피는 똑같습니다. 개념 자체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439포인트를 찍었죠. 이때 현재 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지금 현재 퍼는 10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그 대만조차도 퍼가 그쵸? 높아요. 20이 넘어. 20 중반, 중후반대 나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밸류를 봤을 때 멀티플을 부여했을 때는 지금은 퍼는 10이다. 그러면은 퍼가 최소한 대만을 넘어가는 그런 시점 또는 눈높이를 맞추는 그 시점에서는 코스피는 6000포인트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거고요. 그 다음 시중에 그 풀린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옵니다. 자, 예탁금은 이거는 예탁금 계속 60조 원대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자금이에요. 지금 자체가 3, 4년 전만 하더라도 15조, 16조였는데 지금 65조입니다. 한때 70조도 넘어가고요. 거의 80조에 육박하고요. 엄청나거든요. 저 대기 자금들. 지수가 종목이 폭락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회사가 폭락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수를 보면은 이게 뭐 바텀업, 뭐 탑다운 방식, 그게 사실 정답은 없는데 지수 전체만 본다면은 1, 2%가 장중에 떨어진다,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매수입니다. 근데 지수가 1, 2%가 떨어지더라도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것도 예전보다는 꽤 많습니다. 저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PBR 지수는 1.2밖에 안 돼요. PBR이 1.2라고요. 대만이 3입니다. 3, 4가 나왔어요. 대만이. 우리나라는 1.2야. 자,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응 능력,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우리나라 투표할 때도 전 세계가 놀랬잖아요. 야, 코로나 저 상황에서 투표를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대단하다. 어찌 됐든 간에 그 다음에 K푸드, K한류,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두세 단계 더 올라갔어요.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세계의 시선은요, 우리나라에 시선이 다 쏠려 있어요. 그 자금들 6월달부터는 벌써부터 외국인들 움직임이 들어오는데 결론은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다. 단순히 주가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주식들이 많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그게 고점이고 과열이고 그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 세계 시가총액 잘 나가는 기업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탑10에 들어가려면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최소한 80조에서 100조는 있어야 되겠죠. 80조에서 100조 시가총액. 지금 코스피의 시가총액을 본다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과거 10년 전과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000년 초반부터 주식을 시작했을 때도 그때 뭐 한국 한전, 뭐 신한지주 이런 게 막 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은행주들 다 밑으로 가 있고, 다 죄다. 네이버 카카오 들어가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들어가 있고, LG화학 들어가 있고, 삼성 SDI까지. 이러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한 3, 4년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은 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국가의 위상은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국가의 위상은 올라가면서 GDP도 올라가는데 서민들은 가난해지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에서 4년 동안 집중 투자하잖아요. 인생 역전합니다. 지금도 인생 역전됐죠. 퀀텀 점프 완전히 뛰어넘어간다고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난 1년, 2년 동안 1, 2년 동안 돈 무진장 레인저님 벌었잖아요.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레인저님 겸손개 감사합니다. 레인저님 또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레인저님도 그렇고 인생 역전을 했어요. 여러분들 인생 역전 했죠? 자, 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하신 분들만 일단. 나는 겸손 만나서 진짜 인생 개 역전했다. 1번. 오늘 담쟁이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담쟁이님도 와 대단하던데. 전에 종목 상담받은 거 어제 수익 잘 났습니다. 그래요? 무슨 종목이었지? 헷갈리네. 인생 역전했잖아 다들. 내가 대한민국에서 내가 탑 찍었잖아. 대한민국에서. 코콤. 코콤 오늘도 올라갔나? 추가 상승 나왔나? 어제 올라갔구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 질문하신 분은 종목 질문하시면 됩니다. 매주 금요일은 종목 상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그거 다 인생 역전 됐잖아. 자, 그거는 이제 그렇다 쳐. 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 앞으로 또 이제 우리는 항상 앞을 봐. 앞을. 하늘 보고 앞을 봐요. 우리는 항상 그래왔듯이. 내가 5년 전에도 그랬었죠. 2016년도 15년도로 돌아가야 되나? 2015년도 당시에 제가 그랬습니다. 15년도 딱 아직도 제가 그거를 기억하는데 15년도 11월 달인가요? 내 말을 듣고 앞으로 어금니 꽉 깨물고 5년만 하면은 인생이 바뀌어버린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지금 말고 그때 1년 사이에 원금에 15배에서 18배 터졌어요. 그때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원금에. 근데 그때 확 실었거든. 대선 테마주에다가.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LG화학 받고 다나와하고 FNF하고 그 레전드 종목들 인터플레스, BH, 이노스, 메가스터디 교육 뭐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또 엄청 많이 있는데 또 뭐 무슨 종목 있지? 삼성전기 뭐 아무튼 야, 이거 종목 다 올라갔으니까 종목은 뭐 얘기를 해도 됩니다. SKC, 뭐 네페스, 동국제약, 사마콘덴서, 이원 컴포텍, 뭐 도전비전, 그 다음에 대림비행코 예전에, 그 다음 아프리카TV도 겁나 올라갔어. 그 다음 뭐 삼성전자는 기본 베이스고, NC소프트, 뭐 첨보, 조이시티, 최근까지 가면은 뭐 HMM, SS바이오, 진매트리스, 뭐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담쟁이님 오셨다. 담쟁이님 어서 오세요. 담쟁이님 주식 역사에서 한 획을 또 그으셨네. 담쟁이님 인생에서. 코엔텍,
Y엔텍 뭐 이쪽 폐기물 업체.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과거 이야기는 사실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과거에 뭐 30배를 먹었든 10배를 먹었든 엊그저께 뭐 우리가 HMM 11배까지 터졌듯이 그건 어제는 어제의 일입니다. 지난주는 지난주의 일이고.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도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똑같이 합니다. 안전마진을 최대한 추구하고요. 베팅할 때는 과감하게 베팅합니다. 지금 현금 보유는 없습니다. 저는 전략은 현금 보유는 없어요. 안전마진을 최대한. 단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안전마진에 대한 것을 알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어떤 변수가 왔을 때 그때 싸다고 들어갔지만 주가가 흘러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확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더 사야 됩니다. 기대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거야. 코콤? 야, 방금 코콤 얘기했는데 비중이 8,142원이시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코콤. 이게 제가 이거 전에도 레인저님 그거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실적이 사실 작년 이거는 이제 비수기거든요. 비수기고 1분기 자체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7%면은 조아용님이 이제 추가매수 하면서 좀 비중이 늘어나셨는데 내가 조아님의 실력을 모르잖아. 그렇죠. 실력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비중을 한 5%만 들고 가세요. 12%는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홈 시스템 IoT가 건설이 좋으면 이쪽에 당연히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후발주자 뭐 냉난방 서비스 해가지고 이거 IoT 막 KT에서도 막 서비스하고 우리 집도 그래. 우리 집도 IoT거든. IoT 해가지고 월패드로 하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와이파이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도로 CCTV 뭐 그런 거라든지 스마트 홈 시스템 이거 괜찮거든요. 이거 괜찮은데 주택설비 부분에서 다 들어가니까 이 회사가 좀 들고 있어 보되 비중을 좀 줄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이건 나왔으니까 어제 뭐 슈팅 한번 쫙 튀기고 나왔으니까 올라가면은 10,000원 언더에서 10,000원 이상에서 이제 다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또 봐드려야 되겠죠? 한정 KPS. 그러니까 야 이거 잘 사셨네. 그래도 여기서 붙었는데 이건 매도 의견 드릴게요. 손님. 요즘 전기주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는데 이거 내가 결과론적으로 하면은 이건 더 올라갈 거야. 이거는 한정 KPS가 더 가긴 가는데 저는 안 해요. 이거를 저는 안 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게 싼 게 아니에요. 지금 싸진 않아요. 이 회사를 내가 예전에도 뜯어봤는데 싸지가 않아요. 싸지가 않아. 그래서 비중이 4.4%니까 수익을 챙기시고 지금보다 이왕 사셨으니까 한 5만원에 수익을 챙기고요. 다른 종목 사가지고 또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거 한수원 뭐 그쪽 납품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원자력 화력 이쪽에 좋아. 지금 완전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우진 날라가는 거 봐. 우진 이거. 그 다음에 우진도 그렇고 보성파워텍도 이것도 날라가더라고. 보성파워텍 날라가고 오늘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다른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타이밍이 왔을 때 이렇게 또 시세 받을 때 챙겨주는 것도 좋아요. 저런 종목을 이제 나는 그래. 이게 더 간다고 하더라도 막 모르겠어. 이거 10만원을 가든 저하고는 몰라. 나는 내 인생에 이런 종목은 없어. 아직 안 봐요.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겸손한 담쟁이님 담쟁이님 400개 아유 감사합니다. 담쟁이님 오늘 403% 수익 축하드립니다. 400개를
담쟁이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고생했다 담쟁이님도. 주식으로 담쟁이님이 주식 사연이 좀 있으시거든. 주식 사연이 있으셔. 담쟁이님 잘 풀렸어. 아유 잘 풀렸지. 내가 갑시다 하고 작년에 작년이죠 뭐 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좀 더 보세요. 여기 8432 한 80만원어치 샀네. 약 80만원어치 사가지고 310만원 수익 났는데 403%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산 투자한다고 이 돈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한번 시세 받아버리면 막 그냥 급등 나와버려요. 급등 완전 급등이 계속 이어져 버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와요. 내가 대한전선을 그 단톡방 했다고 내가 올렸어 예전에. 내가 단톡방 했다가도 대한전선 그거 그 세미나 하길래 내가 그거 참석할 때 그거 올렸거든. 파링님 별풍선 100개 파리님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유니캐스트? 아 근데 이게 유니캐스트가 사람들 많이 하더라. 내가 이거 사람들이 좀 좋아하더라고. 유니캐스트 이거 유니캐스트를 좋아해요. 이 회사가 비메모리 반도체 그쪽이거든요. 그냥 비메모리 반도체 하면서 어떤 솔루션 제공도 하고 그 다음에 칩셋을 만들어요. 칩셋을 만들어가지고 유통 전문도 하고 있어요. 이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 유니캐스트가 국내하고 국외 해외 거 다 합치면 제조사가 50개예요. 50개 정도 되고 그 50개에서 제품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공급사 1000곳에다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캐스트. 저는 이 회사는 결론은 더 보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간다고는 봐요. 더 간다고 보고 있고 물론 매수가 뭐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데서 뭐 살 종목이 널렸었기 때문에 작년에 패스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 여력은 기술적으로 볼 때 충분하다. 120선이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은 다 골드크로스예요. 여기서 모든 편성이 수렴이 될 때 여기서 꽝 하고 올라갔잖아요. 장대 한번 찍으면서 한번 와리가리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또 재차 반등 나온다. 5월선 올라탔기 때문에 12,500원 이상에서는 수익을 한번 챙겨보자. 장기 투자 어떤 길게 끌고 갈 종목은 아니다.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 좋은 거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지금 이쪽보다 오히려 다른 쪽을 더 공략을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 잘 사셨으니까 11,660원이면은 괜찮아요. 괜찮은 가격에 이제 사셨고 11,600원에 괜찮은 가격에 사셨어요. 사셔가지고 12,500원 넘어가고 한 13,000원 12,500원 짧으면 13,000원 언더에서 수익 챙기고 나오는 걸로 다른 거 사가지고 더 큰 수익 먹는 걸로 그게 좋다고 봐요. 저번에 매수 타이밍 알려주셨는데 비중이 좀 높아서 더 못 담았어요. 최근에 특강 종목 담느라 개꿀이지. 디딤 와 이 디딤 이거 개인들이 이거 하기 어려운 걸 하구나 손님이. 이게 사실 은근 개인들이 몰라요 이 종목을. 이거 실적이 완전히 터졌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사업은 외식이죠. 외식 사업이죠. 외식. 나는 그래 지금 이 디딤이 뭐 디딤 아니 모르는 사람들 은근 많다니까. 디딤이라는 것을 이거 있었어 이 회사 해가지고 외국식 음식점도 막 하고 한식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 그 다음에 치킨도 하고 제과점도 하고 다양한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 결국 여기에 치킨 게임의 승자는 누구일 것인가? 불황이 올 때 이런 기업들은 그냥 다 터지거든요. 물론
실적이 턱 어라운드가 되면은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가는 게 이쪽 업종입니다. 코로나 풀리면 이제 백신도 보급이 나오고 계속 나오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예약률이 80%잖아요. 저도 다음 주에 백신 맞고 얀센 맞아요 저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백제원 터키나 한라담 이게 지금 되냐고 이게 안 되죠. 그럼 앞으로는 코로나가 이제 잠잠하고 끝나면 여기가 될까? 되는데 저는 디딤보다는 좀 다른 거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쪽 좀 좋은 거 있었잖아 막.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제가 얘기했었던 이런 SPC 3립 같은 이런 거를 차라리 디딤을 사지 말고 이런 걸 샀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디딤은 일단 기술적으로만 볼게요. 상한가를 한번 쳤죠 여기서. 네, 여기 작년 11월 9일날 상한가를 쳤던 이 자리를 뽑아낼 때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요. 그럼 이 거래량이 앞으로 터지면은 매도 타임이 나오겠죠. 이 자체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좀 길게 잡겠습니다. 2,500원은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2,500원이 오면 2,400~500원이겠죠. 2,400~500원이 오면은 좀 매도 의견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빡실 거야. 2,400~500원 이거를. 그래서 5.7이니까 또 이것도 뭐 분할로 이렇게 들어가셨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절반만 좀 파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절반 지금에서. 나는 이런 회사를 안 좋아해 별로. 저는 별로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를 뜯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치킨 게임이 들어갔을 때 결국 이런 회사는 밀려나요. 위기가 오니까 밀려난 것 봐. 여기 보더라도 주가만 보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막 신고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 종목은 이게 못 나오거든. 근데 이게 또 실적이 좋아지면 가겠지. 나는 안 할래 이거는. 내려오면 추매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급등인데요. 작년에 말하신 자연과 환경 비중 3% 1685 어디까지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와 이거 매도 안 하셨구나. 와 이거 광망님이 원래 매도 정석 매도는 여긴데 여긴데 어제 한 뽑아낼 때 원래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팁을 드리면 상한가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혼자 하면은 이래 좀 수익률을 까먹어 많이. 상한가를 치면 다음날 시가가 이제 떠서 이제 출발하잖아요. 물론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떠서 출발을 한다. 호가가 떠서 출발할 때 자 복귀 한번 해보자고. 복귀 여기 보면서 얘기해야지. 상한가를 치고 떠서 출발하죠. 떠서 딱 출발하잖아. 그럼 이거는 9시 30분 컷을 봐야 돼. 9시 30분 9시 30분에 까지 상한가를 못 가잖아요. 이거 접어야 돼요. 자, 상한가 못 가잖아. 그러면 무너진 상황에서 상한가 이미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등을 줄 때 여기서 매도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어렵지 개인들이. 2,440원 넘어가면 매도 의견 드릴게요. 좀 더 들고 계셔 보다가 2,440원이 넘어가면 좀 이게 조정 받아도 1,685원에 이제 들어가셨으니까 조정 받아도 저는 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매도. 그냥 매도. 아니면. 근데 광망님이 원래 매도 잘 안 하셔. 제가 봤을 때. 저라면은 2,440원 넘어가면은 매도 할 거예요. 저라면은. 주식 이게 혼자 하셨을 때 수익이 나면은 괜찮아. 이제 깨졌을 때가 문제야. 괜히 뭐 이상 잘못 사가지고 당연히 수익 나면은 괜찮은데. 쌈수님 안녕하세요. 뭐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만 뭐 그런 퇴직연금이라든지 어떤 시중에 떠드는 그 자금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또 높아지고. 사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노후 준비잖아요. 노후 준비. 국민들의 GDP가 올라가고 국가의 위상은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죠. 맨날 힘들대. 이 양극화가 계속 V4 빈입빈이라는 게 계속 생겨요. 자본주의에 사실 V4 빈입은 항상 있죠. 뉴욕에 가면은 노숙자들 많은 것처럼. 근데 우리 그 국민들이 주식을 사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잖아요. 주식 사는 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 주식을 사서 모아간다면은 어떤 벼락거지,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을 느낄 필요가 지금 어떤 이 인플레이션에서 전혀 소외를 당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외를 당하고 계속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더욱더 큰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불황에 슈퍼카들이 더 잘 팔리고 초명품들이 더 잘 팔립니다. 불황에. 왜? 여러분들 불황 겪어봤죠? 작년 폭락 때 배팅 때린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 인생 대역전이 나왔잖아요.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이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한 디딤돌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작년이었잖아. 그게 우리는 사실 다 됐잖아. 이게 사실 다 인생 역전 됐지. 1,000만 원 들고 오는 사람이 뭐 1억이 넘어갔으면 말 다 했지. 그런 상황에서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융 문맹이 되는 게 저는 원하지 않죠. 나 하나로 인해서 뭐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나마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이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하지, 아직도 주식하면은 망한다 그런 얘기 엄청 많아요. 그리고 계좌 수가 1,000만 개도 안 됩니다. 계속 양극화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양극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년 전, 지금, 앞으로 10년 뒤 이게 조금씩 줄어들어요. 더 많아지진 않아요, 사실. 조금씩은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조금 다르죠? 그만큼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통계청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보면. 우리 시청자들은 그겁니다. 내가 이게 하고 싶은 게,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사실 국민들이 계속 해야 되고, 주식 투자를 우리가 국민들이 수입을 얻어서 그 돈으로 투자를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잖아요. 2,300개, 400개 정도의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2,400개 기업은 제발 우리 회사에 투자 좀 해주세요 하고 계속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회사들 중에 앞으로 3, 4년 뒤에, 5, 6년 뒤에, 뭐 3년 뒤쯤 그런 좋아질 회사를 선별해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 기업들은 그 투자금을 가지고 또 R&D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제품과 혁신을 내놓고 해외 시장 가가지고 그걸로 또 수출을 내면서 매출액을 늘리면서 그 매출액과 어떤 배당을 우리 회사에게 투자하는 그 주주들과 같이 공유를 하는 시스템. 즉, 우리들은 좋은 회사를 선별해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회사가 번 돈을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기업들은 그걸로 돈 벌어와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만들고 계속 이게 선순환되고, 그럼 나라는 더 좋죠. 세금도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법인세가 뭐 예를 들어 20%다 그러면 10억에서 20%보다 100억에서 20% 걷는 게 더 좋잖아요. 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그럼 복지라든지, 그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자체가 삶의 질이 높아지고, 어떻게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그런 거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루셈부르크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 전 국민이 한 뜻을 모아가지고 쫙 주식 투자하면. 외국인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기관과 뭐 싸우고 막 서로 피 터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지만 나는 확신이 들었어. 사실 지금 딱 우리나라가 미국의 1980년도 401k 도입하는 그때와 지금하고 거의 저는 같다고 보고 있어요. 거의 업계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결국 국회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게 퇴직연금 그게 250조짜리가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물밀듯이 들어온다면은 뭐 이제 시작이다. 근데 이제 시작인데 조급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막 어떤 중소형주만 사가지고 막 빨리빨리 수익 내고 팔고 또 딴 거 사고 막 그러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게만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바닥에서 수백억을 굴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 사람들 많이 본 만큼 많이 망했어요. 그 사람들이. 상상 안 되죠. 여기 1억도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할 거야. 1000만원으로 굴리는데 내가 1억 만들면 난 1억으로 1년에 한 3-4% 배당 받으면서 그걸로만 뭐 만족하면 되지. 삼성전자나 뭐 그런 거 사가지고. 그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때 수백억? 야, 수백억이면은 여러분들 또 그런 생각 하잖아. 야, 나 같으면은, 그러니까 나 같으면 세상을 내 중심으로 보니까 그래서 나 같으면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을 글로벌의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항상 나의 중심으로 보는 거야. 태양계에서 태양계 전체 중심을 잡고 기준을 잡고 지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구 안에 우리의 어떤 먼지 같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입장으로 그거를 논한다는 거야. 잠깐 여기서 인문학적으로 더 이렇게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세상에 끝단이 있어요. 끝단. 끝이라는 게 있어. 극과 극이 있어요. 극과 극. 우리가 한라산을 올라가면은 한라산에 정상이 있고 정상 이후에는 더 올라갈 자리가 없잖아요. 히말라야도 8848m의 그 고지를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가요. 즉 자본주의로 이거를 눈을 돌리고 그 관점으로 본다면은 주식 투자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이 워렌 버핏이죠. 100조 이상 되니까 100조가 있고 세상의 끝단에는 100조 이상이 있고 세상의 끝단에는 마이너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간에 교집합을 딱 만드는 게 어디냐. 그러니까 한 사람의 30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블랙스완이라는 그런 얘기가 과거에 1980년대 블랙스완이 왔잖아요. 하루에 22% 주가 지수가 하루에 22%가 떨어지는 그 블랙스완. 세상의 끝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과 끝이라는 게 있어요. 끝과 끝. 자, 그러면은 주가 지수가 폭락이 오고 시장이 폭락이 왔을 때 작년에 복귀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 샀잖아. 뭐 작년 우리는 다 폭락 때 다 샀기 때문에 지금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끝단에 인간이 과연 생존할까 생존하지 않을까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작년에 그 지수가 종목들이 폭락이 나오고 했을 때 결국 어떻게 돼? 자본주의 원리는 결국 인간은 다 해결한다. 해결한다면은 주가 지수는 어떻게 될까? 주식들은 좋은 회사들은 바로 치고 간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밑에서부터 10배, 100배, 200배짜리가 거기서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HMM 같은 경우도 11배가 터져버리고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런 종목들이 진매트리스, 어떤 뭐 바이오주, SS바이오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뭐 신풍제약까지. 신풍제약은 제가 추천은 안 했지만 SS바이오, 진매트리스, 뭐 랩지노미스 등등등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때 끝단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끝단. 끝과 끝. 그럼 우리가 워렌 버핏의 똑같은 투자 철학을 가지고 똑같은 길로 간다면 워렌 버핏 산 종목 따라서 사는 그게 아니라 나만의 그 관점을 보고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하면서 가치 투자라는 건 무엇이에요? 기업의 가치 대비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를 사는 게 가치 투자잖아요.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자, 여기까지도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 그런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워렌 버핏만큼 100조의 그런 어떤 막대한 돈은 벌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투자의 대가들을 따라간다면은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30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사람들한테 30억은 찍어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헉 그래요.
헉 그런다니까. 헉. 세상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월급이 200만원 받고 월급이 300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내가 300밖에 안 받는데 30억을 찍지? 몰라서 금융 문맹이니까 그렇습니다. 복리의 그 놀라운 그 복리의 마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다른 쪽으로 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작년에 보자고요. 작년에 이 엄청난 하늘이 내려주신 또 기회가 나왔는데 이때 돈 못 보신 분들 쓰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운이 좋았고 여러분들도 운이 좋았어. 사실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만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만났으니까 인생 역전이 된 거야. 다른 데 있잖아. 뭐 아프리카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유튜버 뭐 어떤 방송이든 이토마토도 어디 막 팍스네 와우네 뭐 한국경제TV 거기 시청자들이 부자 됐다는 말 들어봤어? 여러분들 진짜 그걸 됐을까? 맨날 차트 얘기하고 있고 이평선 얘기하고 있고 조건 검색 얘기하고 있고 그거 팔아먹고 있고 방송하는 사람만 돈 벌지 시청자들은 개 거지 됐잖아. 그치? 그걸 그 사람 방송하는 사람들 원망하면 안 돼. 모든 거는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지금 교손 시청자들은 개 떼돈 벌어가지고 인생 대역전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죽 쓰고 있어. 누구 잘못이야? 본인 잘못이야. 할까 말까 했어. 잘 됐어. 그것 본인 잘한 거야. 할까 말까 했는데 안 했어. 안 됐어. 돈을 못 벌었어. 본인 잘못이야. 그것도 다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나는 답답해. 안타까운 건 아니야. 그냥 개 답답해요. 여러분들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눈에 뻔히 보이는데 내가 2008년도 얘기해볼까요? 이때는 하락하는 각도가 더 깊었었고 여러분들 2008년도 그때가 11월 27일이었나? 와 그때 언제였지? 한번 27일인가 28일인가 그랬는데 언제였지? 10월 27일인가? 10월 27일이다. 와 이거 여러분 이때 주식 있잖아요. 이때 나 아직도 기억해. 이날 주가지수가 이때 10월 24일날 주가지수가 11% 빠졌고 이때 있잖아요. 이때 그냥 아작이 났어요. 아작 아주 개박살.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있잖아요. 여기 이때였을 거야. 이때인가? 언제였지? 언제 이때가 아마 클라이막스였을 거예요. 이때가 그냥 그날 폭락이 나오면서 점심시간 때부터 이제 폭락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호가 나오잖아요. 전 종목이 다 하한가야. 이날 있잖아요. 이날일 거야. 이날 10월 27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날 전 종목이 하한가. 그리고 호가가 다 하한가 찍혀있는 거야. 다 하한가. 그러니까 점 하한가. 여러분들 생각해봐. 아침 출근했어. 장을 봤어. 호가 봐. 뭐 종목들이 막 예상 뭐 체결 뭐 보니까 다 하한가야. 뭐지? 뉴스를 봐. 막 난리 나 있어. 여러분들 같으면 팔 것 같아? 안 팔 것 같아? 그거라도 건지자 하면서 다 판다니까. 그거라도 건지자. 1억 넣어놨으면 2천만원이라도 건지자, 3천만원이라도 건지자 해가지고 그거 팔고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랬었어요. 나는 작년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었어. 사실 2008년도가 더 심했어요. 아니 하한가라니까. 다 삼성전자가 막 하한가 막 여기서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단 말이야. 삼성전자가 이러고 있었어. 하한가 가네 마네 하고 외줄타기 진짜 거기서 막 외줄타기 하고 있었다니까. 삼성전자. 그건 다른 종목들 다 하한가 꽂아버리는 거지.
내가 아직도 기억해. 점심시간에 그랬어. 그때 뒤졌다리 뒤졌다. 앞으로 이런 게 또 온다 안 온다? 와. 반드시 와요. 나는 비관론자가 아니라 나는 긍정론자예요. 반드시 와. 자, 오는데 이걸 피할 길이 있냐? 그거 불가능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맞아버려. 맞고 그 전까지 돈 쫙 벌고 맞고 거기서 또 그거 있으면은 또 사고. 살 돈이 없다. 그때는 나 이미 나이가 먹어가지고 살 돈이 없다. 그러면 존버하면은 마이너스 50% 40% 그때 내 계좌가 아마 마이너스 38%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 38% 36%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플러스로 다 전환되면서 바로 거기서 막 100% 이상 찍어버려요. 거기서 그냥 추가하면서 안 하더라도 오케이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걸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블랙스완 그 책이 유명하게 된 게 나신 탈레브가 그걸 맞춰서 그래. 그 사람이 맞췄었어. 2007년도에 해가지고 그거 온다 해가지고 그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걸 맞출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이 만약에 하락론자가 하락이 예상이 돼가지고 생각을 해. 하락론자 그럼 이걸 왜 못 맞췄냐는 이거야. 여기서 현금 보유 다 해가지고 여기서 때려버리면 되는데 주식하면 그런다니까. 하락이 오면 2000 깨면 사야지. 2000 깼어. 그러면 1900 깨면 사야지. 깨서 또 1800 간다. 1700 간다. 1600 간다. 1500 간다. 1400 간다. 1300 간다. 야 1000포인트 깨진다. 주식하면 항상 그래.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또 3000 간다. 3100 간다. 3200 간다. 3300 간다. 3400 맨날 그런다고. 맨날 항상 잡음이 들려요. 그 잡음으로부터 내가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가 얇으면 안 돼. 여기 주워듣고 저기 주워듣고 여기 주워듣고 저기 주워듣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전문가를 선택을 할 것 같다면 한 명 찍어가지고 한 3년은 해봐요. 그 사람 해가지고 같이 그냥 파산 되든 아니면 인생 역전을 되든 내가 그 딱 고르는 팁을 제가 줬잖아요. 교선방송 안 봐도 돼. 어차피 내 방송은 누구랑 어울리느냐, 어떤 사람들이 어울려? 선하고 대한민국에서 진짜 내가 그냥 진짜 최상단 그냥 끝판을 찍고 싶으신 분들만 저랑 같이 하면 돼. 그냥 잠깐 해볼까? 잠깐 발 좀 해볼까? 그런 사람들 저는 원치 않아요. 안 맞아 애초부터. 이거 아는 것 없는데 고집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겁나 싫어해. 아셨죠? 내가 팁 하나 줄게. 그 사람이 첫 번째 가치 투자를 해야 돼요. 가치 투자. 두 번째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 세 번째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즉 결과를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내가 진짜 농담 아니라 내가 여기 구독자가 1000명이라고 쳐요. 1200명인데 1000명도 아니야. 내가 100명만 진짜 1000명 중에 100명만 딱 안고 진짜 다 같이 한번 해가지고 내 마음 같아서 그래. 그냥 100명짜리 펜션에 숙박해가지고 막 정기적으로 교육받고 100명 그냥 으쌰 해가지고 들어올렸으면은 진짜 여러분 지금 수익률에 한 두세 배 더 높았어. 진짜로. 그냥 내 마음 같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들의 그 진짜 그런 간증 같은 거 있잖아요. 한두 명, 두세 명, 네다섯 명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 인생 역전이 나왔어요. 오늘날 저는 그거를 결과로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주식 유튜버들 중에 정통적으로 그냥 게임하다가 주식 방송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부동산 했다가 주식 방송하고 그런 방송 말고 슈카형 같은 그런 방송 보지 마. 그런 거 도움 안 돼. 아주 다시 한번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니 슈카형 주알못인데 뭘 그런 방송을 보고 자빠져 있어. 그거를 야 3%도 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 거기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실력 없는 사람들도 겁나 많아. 보면 채파리 하고 있고. 그런 방송 해가지고 겸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내가 제일 오래 했어. 거기 나온 사람들보다. 사실 솔직히 뭐 어떤 방송을 치자면
내가 나이가 젊은데 내가 오래 했다고. 그러니까 뭐 댓글에도 썼더라고. 뭐 냉철이 형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뭐 저한테도 뭐 정환이 형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종목 어떻게 봐요? 뭐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를 마. 그냥 정환이 형 거 방송을 봐요. 왜 내 걸 봐? 냉철이 형 거 방송을 보고. 그럼 나는 내가 더 잘해 그 형들보다. 미치겠네 진짜로. 다 결과로서 다 증명해냈잖아요. 지난 5년간 수익률 까봐. 10년간 수익률 까보고. 회원들 수익. 그 형들은 이제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까보자고 한번. 그렇게 안 된다니까. 왜냐면 사람이 많은 곳은 이게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썩어 있어.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내 방송 봐. 시청자 얼마 안 되잖아. 그쵸? 얼마 안 되잖아. 뭐 100명 넘어간 거 봤어? 없어. 그냥 생방송 시청해봐야 뭐 30명에서 50명 왔다 갔다 해요. 거기 뭐 구독자 나중에 녹화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다 해봐야 뭐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대박 난 거야. 초대박. 사람이 많아지면 잡음이 생겨요. 세력도 생기고 시기 질투도 생기고 그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돈 다 벌었잖아. 다 벌었어. 여기 있는 사람들. 특히 VIP 회원들 다 벌었어. 뭐 번 게 뭐 1, 200만 원 수준 그런 게 말고 다 벌었다 이거야. 계좌에 막 수천만 원, 수억 막 이렇게 수익 금액만. 그러니까 우리가 롱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원래 방송을 할 때 컨셉 자체를 타깃을 소수 정예로만 잡았어요. 소수 정예. 나는 원래 그런 거 좋아하거든. 소수 정예로 움직이는 막 떼거지로 막 우라 해가지고 막 제 성향이 원래 그렇습니다. 될 만한 사람들 같이 이렇게 그냥 모여서 하는 걸 좋아해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막 만들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단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 그런 얘기 안 해. 그냥 해라. 그리고 뒤져라 그래요. 그냥 뒤져봐야 안다. 진짜 죽어버릴 수도 있어. 진짜 단타 치다가 진짜 죽은 사람들 많아요. 나는 그걸 많이 봤어. 서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따끔하게 강하게 얘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야?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 돈 버는 것을 다르게 하잖아. 다르게 도박으로 해버리잖아. 도박. 사고 팔고 가격을 맞춰버리고 차트가 뭐라 막 그러고 이평선 얘기하고 있고 거래량 얘기하고 있고 뭐 볼린저 밴드, 오실레이터, 뭐 추세, 추종, 뭐 병신 같은 얘기 하잖아요. 막 그렇게. 그런 사람 치고 진짜 돈 버는 사람 봤냐고?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좋은 기업을 싸게 사가지고 기다리면 돼. 그리고 분산 투자하고 일하는 거 월급 받은 거 그냥 사.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계속 사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줬잖아. 내가 100만 원.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다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최소 100만 원 더 사면 더 좋고 100만 원씩 20년간 주식 하잖아요. 노후 준비 끝납니다.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오늘 내가 부자 되는 방법 다 알려줬어. 다. 한 종목당 비중 5% 전후. 내가 멘탈이 약하다 그러면 2.5%도 괜찮아. 그럼 종목이 40개가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추구하는 것은 종목은 15개에서 20개인데 내가 멘탈이 유리 멘탈이야. 그러면 나 종목당 2.5% 이하로 세팅해 놓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그럼 종목이 몇 개가 돼? 4, 50개가 된다는 거지. 다 얘기했어. 근데 누가 누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사실 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투자 철학을 다 따라하는 거지. 누가 누구를 따라하고 누가 저를 따라하고 제가 누굴 따라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다 벤저민 그레이엄 투자의 대가들이 했던 얘기를 제가 그냥 덧붙여서 저만의 방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별다른 거 없어. 뭘 별다른 걸 얘기해. 야, 운동해가지고 살 다이어트 빼려면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한다. 끝이잖아. 그리고 뛰어라. 30분에서 50분 일주일에 5, 6번 뛰어라 막 그러잖아. 50분까지 뛰고 그러면 빠지거든. 근데 그 안에서 파생이 나오는 거지. 막 이런 운동 방법, 저런 맨손 운동, 뭐 헬스 운동, 뭐 필라테스도 있고 요가도 있고 뭐 헬스도 있고 뭐 사이클, 뭐 머시기도 있고 뭐 엄청 다양하잖아요. 몸 만드는 것은 크로스핏도 있고 수영도 있고 거기서 이제 다 파생된 거예요. 거기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근데 다이어트는 사실 기본은 뭐야? 기본 본질은 뭐야?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거거든.
반복론만 중간중간 파생돼가지고 다른 거지. 누구는 그냥 많이 걸으면은 한 2시간 걸으면 빠진 사람이 있고, 누구는 2시간이 걸어도 안 빠진 사람이 있어. 자기 체형마다 다 달라. 그럼 뛰어야지. 아니면 사이클이 빠지고 수영이 빠지고,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본질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저거 해도 다 빠져. 빠르게 걷기 한 2시간 하고, 뛰는 거 한 50분 하고, 또는 뭐 사이클 뭐 한 50분 타고 그러면 그냥 다 빠져. 양정님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새로 오신 분들 지금 할까 말까 당신 선택이에요. 그거는 제가 뭐 강요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뭐 들어오세요 막 하세요 막 그런 얘기 잘 안 해. 작년에는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때도 막 머뭇머뭇 거리더라고 사람들이. 존말 할 때 지금 시작해라 내가 그랬잖아 그때는. 지금도 존말 할 때 지금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많아져가지고 부담은 없습니다. 나는 그래. 나는 딱 이게 좋아.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춘님 어때? 춘님도 한 3년에서 5년은 좀 어금니 꽉 깨물고 좀 해야 될 텐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춘님 할 수 있어? 소리님 할 수 있어요? 설가치님 할 수 있어요? 강태공님도 콜? 오케이 콜? 렛츠고? 경선과 같이 하는 건 만만치 않아.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꽃길만 걸어간다? 꽃길이 어딨어 이씨. 그냥 쥐레박 걸면서 가는 거지 그냥. 그냥 할래. 그냥 하는 거야. 맞아. 대답 잘하셨네.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원래 내가 좀 강해. 내가 원래 강하고. 아니 어떻게 꽃길만 걸어 여러분. 미쳤어? 꽃길만. 야 가다 보면은 막 가지밭길 걷고 막 아주 개같은 길 걷고 겁나 불편하고 발에 물집 잡히고 막 숨은 여기까지 차오르고, 아유 교수님 이거 어디 왜 안 올라가요? 이 목구멍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참고 그런 거 많이 있어. 그걸 다 견뎌내는 거야. 그래야 좋은 음식 한우집 갔을 때 가격 보고 스트레스 안 받아. 어디 음식점 갔을 때 여러분들 식구들 한 열댓 명 데리고 모시고 갈 때요, 가격 보고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먹을 때 그냥 가격 안 보고 들어가. 그냥 솔직히 진짜야 이거는. 그리고 가격은 보지. 뭐 한우 100g당 35,000원, 특수부위 35,000원, 38,000원. 진짜 개 비싼 데는 68,000원에 100g당 68,000원. 저기 부산의 거대갈비는 68,000원. 거기 진짜 아무나 못 가. 68,000원. 나도 안 가. 거기는. 그래서 그거야 그거.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환경, 그리고 내 자녀들도 좋은 환경, 내 배우자도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습니다. 계속 긍정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개빡세게 해야 돼. 진짜 빡세게 하는. 우리 제가 방송이 거칠잖아요. 내가 사실 거칠어. 그냥 그라운드에서 들어가는 거지. 뭘 이론이 어쩌고 저쩌고 야 그냥 하는 거지. 뭐가 힘들어. 그냥 하는 거야. 주식 아유 이거 3년 기다렸어요. 겁나 안 올라가네요. 그럼 6년 기다려요. 저 이거 6년 기다렸는데 겁나 12년 기다려. 진짜 내 지인은 진짜 한 20년 동안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 그 주식 근데 마이너스요. 야 20년 동안 보유했는데 그 주식은 마이너스야. 근데 그 사람이 부자야. 그 종목만 그래. 부자가 됐는데
그 종목을 지금 20년 동안 들고 있어. 20년 이상 동안 그 종목을. 근데 마이너스야 아직도. 추가 매수를 나름 했는데 그래도 좀 마이너스야. 20년. 그런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근성. 우리 VIP 분들 아시죠? 100%, 200%, 300% 찍혀도 내가 안 파는 거 봐. 매도 사인 안 줘버리잖아. 어떤 종목은 한 20, 30% 수익 나오면 막 매도 사인 딱 매도 쳐버려 그냥. 무조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3년에 2배를 먹겠다. 1년에 수익률을 30%를 먹고 이거를 3년 동안 내가 2배의 수익을 먹겠다. 100%를 먹겠다 한다면 예를 들어 그쵸? 그러면 계산해보세요. 9년 흐르고 12년 되면 얼마나 되는지. 하다 보면요 4개월 5개월 만에 5달 6달 만에요 한 종목이 70% 80%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앞으로 2년 반 동안 들고 가봐야 추가 수익률은 20, 30%밖에 안 되는데 2년 반 동안 20, 30% 먹으려고 이거를 추가로 계속 들고 가느냐. 어차피 나는 2배 수익을 보고 있는데 그 회사의 가치를. 근데 3, 4달 만에 4, 5달 만에 그게 올라갔다. 그럼 매도야 매도.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것도 팁이야 팁. 어차피 내가 그 회사의 가치를 2배 멀티플을 주고 밸류를 측정을 해냈다면 3달, 4달 만에 그게 7, 80%가 올라갔다. 그냥 매도 때리는 거지. 거기에다가 대고 뭘 또 2년 반 동안 굳이 100% 찍으려고 그걸 멍청하게 들고 가고 있어.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 근데 내가 처음부터 그 종목을 멀티플 5배를 준다면은 5배를 주는데 그래서 오늘 샀어. 내일 20% 이상 급등 나왔어. 어떻게? 내가 5배를 보고 있는데 오늘 샀는데 내일 20% 이상 올라갔어. 어떻게? 매도 매도야 매도. 뭘 어떻게 시작 그냥 일단 챙기고 보는 거지 그냥.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반전이었어? 대한전선 당분간 계속 가지고 있어도 안전한가요? 아니요 안전하지 않아요. 매도하시면 됩니다 지수님. 네, 안전하지 않습니다. 야 담쟁이님 오늘 같은 날 딱 막걸리 한 잔 딱 하면서 그쵸? 내가 내 인생의 403%를 찍다니 하면서 이제 작축하고 실수만 안 하면 돼. 오늘 품 오지게 받으셨네요. 뭘 오지게 받았어요. 500개 600개 또 안되네. 그래도 감사하죠. 담쟁이님 쏴주시고 파르님도 쏴주시고 또 레인저님이 쏴주시고 이런 마음이 감사해요. 감사하고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딱히 뭐 바라는 거 없고 그냥 뭐 구독 박아주고 아프리카 TV 보시는 분들 좀 그쪽으로 해가지고 구독 좀 이렇게 해주시고 좀 이렇게 뭐 그런 것만 팬가입 해주시고 뭐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다 뭐 알아서 다 잘 하시겠지 뭐 우리 VIP 분들이 뭐 시청자들도 우리 시청자들이 다 착해. 다 착하고 매너도 좋고. 대한전선 15년 장투했는데 백토막도 더 나은 것 같네요. 뭐 개소리를 하고 있었죠. 인간계신 저거 또 모른 척 하니까 또 닉네임 바꿔가지고 저거 진짜 언제 사람 될까지. 근데 또 내 방송은 봐. 저 인간계신 왜 보겠어 저런 사람들이 내 방송을. 도움이 되니까 본 겁니다.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야. 도움이 되니까. 근데 나는 저런 분들조차도 잘 됐으면 좋겠어. 그냥 언젠가는 좀 깨우쳐가지고 이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어디 뭐 그 일본 새끼들 그런 거 짱깨 새끼들 그런 거 아니잖아. 그쵸. 인간 계신 당신 혹시 조선 쪽이야?
내가 조선족 쪽들한테 내가 강해 개인적으로. 내가 배 위에서 6대1로 싸웠거든 조선족들하고. 그 썰 풀면 어우 씨 진짜 날 샌다. 그 썰 풀면. 경소님 방송 듣고 조금씩 요령이 생겨요. 눈치가 생긴 거죠? 주식 투자할 때 요령 생기면 안 됩니다. 제 방송 듣고 이제 눈치가 빨라진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도 꿀팁 하나 얻었네요. 네, 하나씩 얻어 가시면 됩니다. 나는 사실 다 잘 퍼줘요. 잘 퍼주고, 뭐, 막, 꾹꾹 막 감추고 그런 스타일 아니야. 나는 그냥 좀 오픈을 잘해, 내가. 그래서 추천을 누르고 봅니다. 서울사람. 지금 근데 여러분들 저런 사람들 나중에 이제 밖에서 보잖아? 또 막 그러지 않아. 또 그러지 않아요. 온라인이라서 그래. 온라인이라서. 우리나라 온라인 사실 실명 쓰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굴도 까고. 그래서 VIP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모든 추천주는 문자로 나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66만원, 세 달에 180만원, 1년에 600만원이고 저 강의 기법 동영상은 다음 달이면 제가 좀 인상을 좀 크게 할 거예요. 저게 개당 99만원이고 제가 세트가 5종 세트가 440만원인데 다음 달 되면 확 올릴 겁니다. 완전 확. 진짜 배울 사람들만 배우라 식으로. 왜냐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너무 싼 것 같아 솔직히. 너무 막 그물치기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금 그런 것 같아. 질문 받겠습니다. 특강은 뭐 올해 하반기 특강도 꼭 신청한다고 할 때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하세요. 하반기 특강 해가지고. 여정님 안녕하세요. 여정님 백신은 안 맞아요? 그 신청 안 하셨어요 여정님? 혹시? 여정님 그 뭐 얀센 맞을 수 있지 않았나 이번에? 30세 이상 예비군 그 뭐야 민간 뭐야 예비군 다 뭐지? 민방위 민방위 예비군 민방위 30세 이상 그 얀센 신청했으면은 근데 뭐 뭘 맞아도 맞으면 되는 거니까. 아스트라제네카도 뭐 안 좋은 거 없어 사실. 범양건영? 와 이거를 범양건영을 사셨어요? 소리님? 와 이거 안 본지 꽤 됐는데 3,985원? 와 최근에 사셨어요 이거를요? 이거 좀 들고 계셔보세요. 지금 매도는 아니에요. 지금 매도는 아니고 일단 한 5,000원까지는 들고 있어보죠. 좀 더 들고 계셔보세요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그물치기는 배우고 나니 정말 너무 싼 듯하네요. 그물치기가 싸요. 이거 보유하세요 소리님. 이쪽 건설 쪽에도 범양건영이 진짜 많이 올라갔어. 내가 예전에 이거 공개방송에서도 얘기했었거든요. 이거 파미님이 잘 알아. 이 종목을 정말 진짜 아까워했거든. 이때도 들었고 이때도 들었어. 자기한테 맞는 게 다 있어요. 자기한테 어떤 사람은 상한가 눌림목, 어떤 사람은 현금 인출기, 어떤 사람은 그물치기 매매법, 어떤 사람은 이평선. 근데 이거를 다 혼합하면 이제 재무제표 보는 법까지 이 5개를 혼합하면 어디 가서 진짜 깨지지 않아. 100% 안 깨. 무조건 돈은 벌려. 그러니까 철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5종 세트 배우는 거지. 특강에서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질문 또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와, 그니까 JST 나도 내가 이거 VIP 방송에서 그 얘기 했거든. 진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와, 승부보기 딱 좋다. 내가 그랬거든. JST나
이때도 그래서 그랬어. 이때 계속 그랬어. 승부 보기 딱 좋다고. 이런 종목은 진짜 승부사들이 한번 승부 보기 딱 좋은 거거든요. 그냥 1,900원대 박아가지고 3,800원에 그냥 매도. 1,900원에 해가지고 3,800원에 매도거든요. 야, 이거 체결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선수들은. 1,900원에 딱 사가지고 1,900원대 2,000원 밑에서 그냥 다 사가지고 1,900원대 3,800원. 야, 씨, 이것도 대박이었어, 이거. 아, 나중에 맞으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슈프리마. 제가 먼저 맞아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겸손은 나는 뒤로 안 물, 내가 얀센이라서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맞는 게 뭘까 하고, 찾아보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여긴 예약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야, 씨, 뭐, 이제 기다려봤는데, 역시 기다리니까 되네. 얀센 나오더라고. 그래서 얀센, 그래, 얀센이나 맞자 해가지고, 얀센 신청했죠. 네, 다음 주 금요일날 맞으러 가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방송을 아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때 봐서 내가 먼저 맞아볼게. 내가 슈프리마 5.1% 27,400원 부탁드립니다. 이거 보유. 슈프리마 이 회사 보유해야 돼. 이 회사가 자동차 지문 쪽에 좀 그쪽을 제가 바이오 인식이잖아요. 이쪽이 바이오 인식하는 거 출입 보안이라든지 이쪽이 서비스가 앞으로 지문으로 시동 걸고 막 그런 게 올 거예요. 지문으로 뭐 인식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쪽이 어떤 뭐 지금에는 뭐 아파트라든지 어떤 그 주민등록증 뭐 지문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기술 활용 분야는 많아요. 근데 자동차 쪽으로 볼 때 이거 진입장벽도 높고 이쪽 사업이 자동차로 보면은 나는 이거 먹힌다고 봐. 자동차 쪽에. 지금은 사실 좀 실적이 좀 안 나왔어. 이게 실적이 좀 안 나왔는데 이거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이고 이제 실적이 앞으로는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 단기적으로 좀 끝날 거고 실적 좋아지고 괜찮아. 이 회사 괜찮고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아니 막말로 뭐 3천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3천억은 돼야지. 그래도 차후 다 해결만 되면 한 개 남은 건 마저 배워야 되겠네. 내가 저거 가연기법 있잖아요. 저거 지금 개당 99만원이고 5개 타면 440만원인데 다음 달부터는 좀 올리려고 개당 120만원으로 개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어. 다음 달이면 120에서 150 개당. 너무 싸. 진짜 내가 미친 것 같아서 그동안 내가 업무가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썼는데 이건 너무 싼 것 같아. 너무. 그리고 너무 많이 배웠어 사람들이. 세미시스코 25% 비중 55% 수익을 매도가 맞을까요? 아 나 이거 한번 보자. 이거 쫓아 들어가셨는데 이거 윤석열로 올라간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대선 테마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세미시. 저는 이제 대선 테마주 안 보거든요. 끝났다고 보고 있는데 와 이거 매도해야지. 이거 저는 와 이거 매도해야지. 매도. 뭘 더 먹으려 그래. 시간에도 급등이 나왔는데 매도 월요일날 매도. 나는 매도야. 이 상한가 점상 한방 두방 나오고 상한가 3방 4연상 나왔네. 상한가 4방짜리 한번 터졌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비중 25%면은 야 진짜 대박 났네. 비중 25%에
수익률이 55%면 대박이지. 이번에 주류를 자판기로 팔 수 있게 됐다던데 거기에 지분 인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아 그거는 얼마 안 되지. 뭐 자판기 뭐 얼마나 뭐 되냐고. 그거 말고 자동차야. 슈프리마는. 네, 나는 자동차로 보고 있어. 제가 또 자동차 전문 아닙니까 제가. 좀 존버하면 먹어 슈프리마는요. 존버하면 먹어 이거는. 그리고 자회사 실적 자회사들이 좋아요. 슈프리마 지금 뭐 괜찮아. 이쪽도 보세요. 슈프리마 뭐 슈프리마 HQ 뭐 이런 거 괜찮거든요. 괜찮아 이런 거 뭐. 근데 슈프리마가 괜찮아. 이 회사가 괜찮더라고. 좀 다 떨어졌다고 봐요. 다 떨어지고 이제 반등 들어오고. 이날도 사실 떠서 출발했는데 뭐 3만원은 뭐 넘어가지. 충분히 3만원 넘어가고 시가총액 3천억 충분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내가 왜 저거 동영상 강의 기법 신청하실 분들은 이번 달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달은 올릴게요. 왜냐면 이번 달 어떤 그 한 분이 좀 기다려달래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이번 6월 달부터 올리기로 했는데 그 한 분이 좀 기다려달래 해가지고 7월 달 이제는 안 기다려. 7월 1일부로 다 올릴 겁니다. 개당 최소 120만원. 한 개당 120만원 해가지고 600으로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 주말 또 행복하게 보내세요. 동양피스톤 7,000원대까지 이야기해 주셔서 들고 있어요. 동양피스톤 잠깐 볼까? 동양피스톤도 나쁘지 않아 이것도. 이거 사실 동양피스톤 이런 거 경기 민감주거든요. 이런 쪽은 시가총액 또 이러니까 한번 이런 종목들 한번 이슈만 받쳐주면은 한번 쫙 올라가요. 동양피스톤 이게 나쁘지 않아. 동양피스톤이 저도 막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동양피스톤 나쁘지 않아. 요거 이 회사 저도 보고 있어요. 내연 기관용 뭐 엔진 피스톤 국내 이래. 그러면은 내연 기관이 없고 전기차면 이런 회사가 망할까? 그러지 않아. 그 이제 차알못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현대위아가 망해야지. 현대위아가 망하면 동양피스톤 망하겠네요. 현대위아가 회사가 없어지면. 요씨, 또 위아더 월드 나오나? 이거? 이거 넘어가면 또 위아더 월드 나오는데. 하반기 가면 갈수록 반도체와 자동차가 좀 강세로 갈 거예요. 하반기 가면 갈수록. SL도 치고 가더라고. SL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자동차하고 이쪽 섹터는 계속 강세일 거야. 내년에도. 난 내년까지도 자동차는 나는 계속 강세라고 봐. 현대위아 뭐 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현대차 뭐 이쪽 대형주들은 이쪽이고 SL까지도 뭐 또 중소형주 보면은 뭐 다양하겠죠. 오케이.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항상 승리하시고요. 긍정적으로 꼭 생각하시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랑 같이 하시면 부자는 돼요. 네.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병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